안녕하세요. 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재생 목록 의사 법학론 제9강 의료 종사자의 자격 중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극적 요건은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소극적 요건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여 적정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의료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것이 곧 면허 부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의 면허 취득의 소극적 요건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격 사유는 면허의 결격 사유,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국가시험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양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질환자는 소위 상대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합니다. 둘째, 마약, 대마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입니다. 마약향 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는 총칭하여 마약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말합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각목의 사유는 마약류 관리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셋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넷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금고란 정력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구치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무기와 유기로 나누어지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합니다. 다만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유기징역에서와 같이 50년까지로 합니다. 금고는 기간에 있어서는 징역과 완전히 일치하나 정역의 복무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됩니다. 다만 수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고는 원칙적으로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벌입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실형이란 집행유예가 부기되어 있지 않은 자유형, 즉 징역, 금고 및 구류를 말합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어야 할 형이 선고되었다는 의미에서 실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실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을 실형 판결, 집행유예가 부기된 판결을 집행유예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 그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섯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그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추후 누범정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또 다른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의 연역과 관련하여서는 커다란 변동을 기준으로 하여 편의상 1951년 국민의료법, 1962년 정부개정의료법, 2000년 개정의료법 및 2023년 개정의료법으로 구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개정은 2000년 개정의료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에만 한정하여 그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 관련 법령으로 축소된 배경 중에 하나는 1997년 말부터 2001년 8월까지 4년간 지속된 IMF 당시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상 현장을 떠나야만 했던 의료인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특히 성범죄 등과 같이 파렴치하지만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의료인이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대표적인 일반적 결격 사유로서 공무원 결격 사유나 유사한 전문가 직역으로서 변호사 결격 사유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커다란 비판이 가해져 왔었습니다. 2023년 개정의료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